안녕하세요. 장수개미입니다. 제 지인 중에 어떤 분이 코카콜라에 대한 매수에 대해 물어보시면서 이 본인이 보신 유튜브 영상에 대해서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. 그러면서 코카콜라가 앞으로 좋아지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매수해서 될지 물어보셨거든요. 그래서 저도 한번 영상을 찾아봤는데 이 생각보다 영상이 실망스러워서 간략하게 리뷰를 해보고자 이 자료를 만들었습니다. 형들도 아시는 것처럼 저도 이 식음료업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코카콜라는 장기적으로 성장 전망이 어둡고 절대로 매수해서는 안 되는 미국 배당주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지에 대해서는 일단 가장 기본인 코카콜라의 2020년 연차 보고서인 이 10K를 한번 봐야 됩니다. 추가로 첨언을 드리면 이 미국 기업의 분기 보고서나 연차 보고서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. 어떻게 보면 회계 부문에서는 갭과 넌갭을 써서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서 오히려 투자자에게 자사의 현재 상황과 이 핵심적인 회계에 대해 혼선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이 잘 분별해야 합니다. 네, 코카콜라가 망한다는 근거 중 하나는 이 단일 제품의 편중이 심하다는 거죠. 여러 유튜버들이 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. 콜라가 보시는 것처럼 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비만이나 이 건강 등의 이슈로 이 설탕 소비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면서 장기적으로 코카콜라의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게 논리입니다. 물론 그럴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. 다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이 기업이라는 게 항상 운동하는 사람들의 집단이기 때문에 그러면 코카콜라의 대응이 어떨까 한번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보시는 것처럼 코카콜라사는 콜라의 매출 비중이 매우 높고 이 글로벌에서 세일즈하는 그런 회사죠.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코카콜라사는 앞으로 이 마스터 브랜드를 이 400개에서 200개로 줄이면서 이 코어 브랜드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매출액이 얼마 되지 않은 브랜드들의 투자에 따른 고정비와 이 마케팅비들을 확 줄이고 오히려 현재의 코어와 앞으로 코어가 될 브랜드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겁니다. 전 세계 사람들의 마실 거리가 점점 더 많이 늘어나면서 코카콜라도 과거에는 닥치는 대로 브랜드를 늘리면서 이 매출 볼륨 자체를 키우는데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전략적으로 브랜드를 줄이면서 매출과 수익을 늘릴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. 네, 그중 하나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. 보시는 것처럼 이 디벨롭 마켓, 그러니까 선진국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설탕 섭취의 과잉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 마시고는 싶지만 너무 용량이 많거나 아니면 남은 음료 등을 버리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해서 좀 더 현명한 소비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죠. 콜라는 마시고 싶지만 적게 마시고 싶다. 다만 조금 더 비싸도 작은 용량이라면 사서 마신다는 거죠. 그래서 코카콜라는 이 소위 말하는 용량 쪼개기를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.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12온스 그러니까 340mg인데요. 그냥 340ml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. 이거를 7.5온스 그러니까 212ml 리터로 용량을 줄여서 파는 겁니다.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? 장기적으로 이 매출 이익이 2배 이상 늘어나고 캔당 원액 비중이 더 적게 들고 이 12온스 팩보다는 매출 성장률이 2배 이상 향상이 되는 효과 등을 볼 수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의 니즈를 공략을 하는 것이죠. 그리고 이 디벨로핑 되는 나라나 이머징 마켓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익숙한 이런 전통적인 서브 방식이 아니라 캔으로 쪼갠다거나 아니면 뭔가 병으로 이렇게 사람들에 나눠서 선택을 쉽게 하면서도 이 프리미엄화 그리고 이 설탕에 대한 소비자의 느낌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거죠. 이러면 장기적으로 매출 유지와 이익의 확대를 위한 ROE 위주의 경영으로 전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그러면서도 여전히 전 세계의 마실거리에 대한 성장 기회를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 선진국 시장에서는 67%의 커머셜 음료 시장에서 코카콜라는 이 13%의 마켓 볼륨을 점유하고 있습니다. 사실 이것도 정말 대단한 거죠. 이 선진국 시장에서 코카콜라의 시장 점유율이 20%에 달한다는 것이니까요. 그럼에도 여전히 더 시장을 개척할 기회가 있습니다. 물론 경쟁이 치열하겠죠.
이머징 시장에서는 여전히 선진국 대비해서는 커머셜 시장 자체가 성장할 기회가 크고 다음 30%의 커머셜 시장에서 코카콜라의 점유율이 5%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코카콜라의 시장 성장 기회는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콜라로의 편중된 매출 구조를 바꿔갈 수 있다면 코카콜라가 망한다거나 절대 투자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는 그리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두 번째로 코카콜라에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는 논리 중 하나가 이 바로 매출 감소에 있습니다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매출 감소가 확연하냐 하면 약간 의문스럽죠. 특히나 2020년은 이 코비드19의 여파로 인해서 이 코카콜라 같은 비즈니스의 감소가 일견이해가 됩니다. 그러면 더 과거의 매출 추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모닝스타에서 간략하게 보는 코카콜라의 매출 추이인데요. 보시는 것처럼 2016년부터 매출 추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2016년에 410억 달러에서 2020년에 330억 달러까지 이렇게 됐으니까 구조적으로 보면 매출이 조금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. 이것 때문에 여러 유튜버들이 코카콜라에 절대 투자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. 사실 코카콜라의 연차 보고서를 읽어보면 이 재미난 점이 하나 보이는데 형들도 아시는 것처럼 코카콜라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200여 개 국가에 유통과 물류를 하고 있습니다. 이것 자체로 엄청나죠.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코카콜라가 전 세계로 뻗어나간 유통망이 200여 개국에 달하는 겁니다. 이게 사실 가장 큰 해자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런데 최근 들어오면서 이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은 각 대륙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회사들, 다 이런 회사들이 다 보틀링 회사들인데요. 여러 대륙에 진출을 해서 이 보틀링사들 그러니까 코카콜라에서 원액을 받아다가 음료를 만들고 패키징하고 운반하고 또 채권에 회수까지 하는 각 지역별 이 보틀링 회사의 지분을 팔거나 이 자회사들의 지분을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면 당연히 매출이 빠지겠죠. 회계상으로는요. 아니 그러면 얘네들이 왜 매출을 빼는 것일까?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. 네, 저는 사실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이 이 점인데요. 우리가 장사를 하게 되면 직영점과 이 프랜차이즈의 차이점이 있죠. 직영점은 좋기는 한데 본사 입장에서는 자꾸 몸집 자체가 커짐으로써 이 부수적인 비용과 여러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. 최근에 기업의 트렌드는 이런 트렌드가 아니죠. 이 프랜차이즈는 본사 입장에서 리스크는 떨어지는데 가령 음식점의 경우 뭔가 맛이 일관되지 않거나 운영하는 점주의 행동에 따라 또 기본 컨셉이 망가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. 코카콜라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과거 50년처럼 그냥 무작정 매출 볼륨을 키우는 것보다는 이제는 전 세계 200여 개국에 이미 촘촘하게 유통망이 펼쳐져 있고 각 대륙별, 나라별로 이 보틀링 회사들도 업력이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굳이 코카콜라가 다 신경 써야 하는 시기는 지나갔다고 이 판단한 걸로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제는 무조건 매출 볼륨만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익과 이 자본이익률을 신경 쓰면서 전략적으로 매출 성장을 가져오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물론 이러면서 전략적인 어떤 비버리지 브랜드의 인수합병이나 지분 투자 등을 통해서 이 매출 성장을 다시 일궈내야 할 겁니다. 무튼 이제 코카콜라는 원액과 브랜드만을 파는 것으로 이제는 전통적인 음료 회사에서 이 마케팅 회사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닐까 합니다. 그래서 다시 한번 현금 흐름을 보면 네, 매출은 조금 더 줄어들었는데 현금 흐름은 생각보다 나쁘지 않습니다. 그냥 보더라도 이 기업이 당장 아니면 3년에서 5년 사이에 망할 기업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S&P 500 인덱스에 비해 코카콜라사가 너무 언더퍼폼했다는 말이 있는데 일견 들으면 맞습니다. 그런데 일단 코카콜라와의 비교군을 S&P 500과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. 일단은 비버리지나 스낵 등의 사업을 하는 식음료 피어그룹과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. 그러면 적어도 코카콜라의 주가가 S&P 500보다는 언더퍼폼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 피어그룹보다는 코카콜라가 좀 더 뛰어난
네,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. S&P 500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이 100% 올라갈 때 코카콜라는 50% 정도 올라갔는데 사실 이게 장기 투자자에게는 처참한 수익률일까? 이걸 생각해 보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코카콜라의 주식 성질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이 과거 기준으로 S&P 500에 포함된 기업들 중에서 2015년부터 2020년간 이 100%가 아니라 200%나 500%까지 오른 기업들도 수두룩합니다. 그러면 그 기업들을 다 샀으면 되지 뭐하러 코카콜라를 사야 하나요?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건 투자를 직접 자기 돈으로 해보신 분들이라면 이 단박에 이 사람이 투자를 안 해본 사람이구나 할 거예요. 코카콜라에 투자를 하고 연수익을 10% 이상 바란다는 게 오히려 넌센스입니다. 과거를 가지고 지금 보면 사실 너무 쉽죠. 다만 투자는 이 백미러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업의 비즈니스와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이고 이 코카콜라 같은 기업은 거의 채권 같은 기업이기 때문에 혹시나 내가 급격하게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되는 섹터나 기업의 전체 자산을 넣었다가 이 복구할 수 없는 손해를 대비해서 현금처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코카콜라고 안정성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. 우리나라 국채보다는 나은 수익을 주니까요. 그리고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이 국채보다 더 나은 수익을 올릴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밸류에이션 하는 것이고 이런 글로벌 식음료 기업들은 이 밸류에이션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. 자, 그러면 실제 주가를 한번 보죠. 5년간의 코카콜라 주가인데요. 45달러대에서 그냥 5년 전이죠. 이 45달러대에서 그냥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코비드가 오나 오직 이 보유했던 분들이라면 일단 인플레이션 정도는 비트했습니다. 배당까지 있으니까요. 두 번째로 이 코카콜라를 45달러대에 사서 이 60달러대에 도달을 했을 때 이 밸류에이션 상으로 좀 과하다. 코카콜라로 30%가량의 수익이면 조금 과하지 않나. 그래서 팔고 기다린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 너무 좋은 타이밍에 매도를 하고 수익 실현을 하셨을 거고요. 이 팬데믹 이후로 코카콜라의 밸류에이션 대비 너무 과도하게 빠졌으니까 매수하자 하신 분들이라면 이런 수익을 올렸었을 텐데 짧은 기간 안에 나쁘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계실 겁니다. 다마고치도 한번 보면 토탈 47달러대에서 이 매수를 해서 배당까지 포함하면 16% 정도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니까 이 채권형 기업에 투자한 것 치고는 나쁘지 않죠. 만약 좋은 기업이 있는데 내가 지금 자금이 없다 하면 이런 회사, 채권 같은 코카콜라 같은 기업을 팔아서 유망 기업을 사면 되겠죠. 가령 예를 든다면 다마고치야 이 계속적으로 현금 비중을 15% 이상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저 친구 포트에서 코카콜라는 그냥 뒀는데 제 개인 포트의 경우에는 앞선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머크를 살 만한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코카콜라를 팔아서 머크를 샀습니다. 이렇게 코카콜라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거죠. 네, 마지막 장인데요. 저는 투자자는 항상 이 경계에 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기업이라는 것이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고 그런 기업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이 상황에 따라 투자자가 잘 판단해야 되겠습니다. 제가 좋아하는 캐시 우드 누님인데요. 형들도 이제 많이들 아시죠? 그런데 이 캐시 우드의 ETF가 좋다는 것이 아니라 저 누님이 이제 55년생이신데 이야기하시는 것 보면은 그 논리와 생각의 범주가 저보다 훨씬 더 열려 있고 더 깨어 있고 말랑말랑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거의 70대가 된 누님도 저렇게 부드러운 사고를 가졌는데 젊은 우리가 절대 하면 안 된다. 이 기업은 편향된 시각으로 절대 망하는 기업이다 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런 사고보다는 조금 더 경계에 서서 주체적인 생각으로 투자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.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도 절대 나는 안 할 거야, 절대 할 거야, 결단코 안 해.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고를 많이 쳐요. 그런 사람들은 형들 일상에서도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게 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앞서 이 코카콜라가 망하고 절대 투자하면 안 되는 기업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마지막 영상을 제가 남깁니다. 네, 형들 장수하시고요. 아니 얘가 인생을 이거 아주 막 얘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?